다만 제가 실무에서 수많은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학폭위를 개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종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생각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만일 학폭위에 출석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학교폭력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학교폭력 사안이 117 신고 혹은 교사를 통하여 접수되면 교육청에서 파견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게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기타 목격 학생 등 관련 학생들에게도 확인서를 받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일반적으로 퇴직경찰과 상담사, 청소년 전문가 중에서 선발이 됩니다. 이후 전담조사관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목격자 등을 차례로 면담하면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형태, 학생들과 보호자의 상태, 후속 조치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사관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를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장을 중심으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전담기구가 조사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접수해서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전담기구에서는 이 보고된 사안이 학교장 선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인지, 그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할 약속이 있는 경우, 세 번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우,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에서 수많은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폭위를 개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이 종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일단 교육지원청으로 보고서가 올라가면 대략 2, 3개월 정도 후에 학폭위에 출석하라는 참석 안내가 오게 됩니다. 이때 출석 요구 통지에 심의할 학교폭력 사안이 무엇인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떤 사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학폭위가 개최되기 불과 일주일 정도 전에 참석 안내가 오기 때문에 당사자가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학폭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학폭위를 개최하기 직전에 참석 통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도 간혹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폭위가 열리면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심의위원은 교원, 경찰관, 변호사, 학부모, 상담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이 됩니다. 교육청에 도착을 하면 우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 놓은 대기 공간에서 대기를 하다가 심의 차례가 오면 심의실로 이동을 하는데요. 처음 입시를 하면 아는 위원이 있는지, 기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평소 어떤 사이였는지,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못을 인정한다면 반성은 하는지, 화해는 이루어졌는지 등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심의는 종결됩니다. 사실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경험에 따르면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인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 등 이 모든 요건들을 기계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합산을 하게 되면 별것 아닌 일에도 생각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심의위원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처분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들은 대부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학부모들께서는 학폭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을 받았다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만일 학폭위에 출석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초기 학생 확인서를 작성할 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차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조치 결정은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치 없음 결정이 나오고, 학교 폭력에 해당을 한다면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조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치 결정은 통상 일주일에서 2주일 내로 통보서가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이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틀에서 학교 폭력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는 실무상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억울한 조치 결정이 나와버리게 되는데요. 흔히 사건이 발생하면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고들 하죠.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